대표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점점 알고 지낼수록 뭔가 불편한 관계로 남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인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이질감이 있고 혹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런 거 이것도 대전제가 있어. 대전제가 뭐냐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랑 안 맞는 사람인데 억지로 맞추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맞추는 사람도 힘들고 그 맞춤을 받는 사람도 힘들 때가 있어. 그걸 티 안 나게 나는 되게 힘든데 맞춤을 받는 사람은 괜찮아? 그럼 이거는 노력이고 잘하는 거야. 세상 살다 보면 그게 되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 근데 나도 힘든데 이걸 받는 사람도 힘들어. 맞춤을 받는 사람도. 그럼 내가 지금 안 맞추고 있는 거잖아.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서로 불편감이 좀 있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멀어지게 돼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한 특징은 뭐가 있나?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지나치게 상대방한테 맞추는데 이게 티가 나는 경우. 상대방 이야기에 공감하고 생각에 공감하고 뭔가 동조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내 생각과 너 생각이 일치해. 이런 것들이 좀 진정성 있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에 내가 무조건 맞추다 보면 가끔 이 모순이 생긴단 말이지. 뭐 민감한 정치를 예를 들자고. 정치 되게 민감하니까. 원래 나는 예를 들어 파란색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갑자기 그래도 난 레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뭐 우리나라는 레드 데빌스예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약간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렇죠. 너무 아미타불 이러고 있다가 십자가를 들고 오니까 갑자기 할렐루야를 외쳐. 약간 그거는 되게 고맙다기보다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게 되잖아. 뭔가 그래도 이게 레파토리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내가 한 가지 색깔을 지지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내가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야지. 그냥 갑자기 단계 없이 확 넘어가. 그러면 약간 이게 서로 진정성이 의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뭔가 사람의 생각을 맞추는 거나 사람에게 동조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그 과정이 필요하지. 좀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가식이라고 느껴지면 대화의 니즈가 없어지지 이제. 그래서 칭찬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누군가가 뭔가 나를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존중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삶의 동력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 혹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스스로를 어느 정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극공감을 하고 너무 막 격한 칭찬을 하고 막 너무 높이 사고 이러면 오히려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지. 그쵸. 그런 칭찬들 많이 하죠. 약간 뭐 잘생기셨다, 뭐 실물이 낫다, 약간 그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 나한테 와서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라고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건 너무 고마워. 계속 와서 영화 배우 같습니다. 미남이 자꾸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인 거 내가 알잖아. 그럼 이건 거짓말이거든. 그러면 내가 좀 기분이 나쁘지 오히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급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칭찬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지 사람이. 아니 뭐 예를 들어 누가 와서 유명 유튜버 아니세요 이러면 한 번 정도는 인사치레로 아유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계속 얘기해. 예를 들어 그럼 15만 딸이가 뭔 유명 유튜버냐. 그렇잖아 사실. 조회수도 지금 폭망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100만 유튜버가 세상에 널렸는데 20만 30만도 많고. 근데 그런 게 자칫 잘못하면 내 스스로의 주제 파악을 잃게 만들 수 있거든. 나는 유명 유튜버였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구거나 뭐 아니면 한두 살 차이 나는 이제 친한 긴밀한 사이야. 그런 관계에서 가끔 나오는 구도인데 친하다는 이유로 너무 어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 좀 불필요하게 계속 뭔가 어디 있냐, 뭘 하냐, 누굴 만나냐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 물어볼 수는 있지만 되게 그거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 그런 사람이 불편해지지. 너무 그 관계성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계속 궁금해하고 뭐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너는 얼마 버냐? 너네 회사는 매출이 얼마냐? 얼마를 버냐? 그래서 너는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냐? 뭐 이런 거를 개인적인 사생활을 계속 뭐 이렇게 질의한다든가. 물론 그것도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랑 친하니까 알아야 돼라고 해서 계속 강요를 한다거나 혹은 막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뭔가 체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잖아. 프라이버시 영역을 친하다는 이유로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궁극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친하고 호기심에서 나오는 말인데 진짜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입장이 나랑 동년배가 아니고 나보다 좀 연배가 많을 때 있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본인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지.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게
어쨌든 우리는 인생이 짧잖아. 네. 그래봐야 100년, 120년 살다 가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봐야 얼마나 배우고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현실적으로. 근데 마치 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다고 되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되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르치는 거지. 그게 상대방이 원할 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무례한 거잖아 사실. 그 사람이 틀리든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치 않아? 근데 내가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일단 되게 무례한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구도에서는 이제 위아래가 정확하게 나이지. 우리나라는 나이가 워낙에 또 깡패니까 위아래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서 또 있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지.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도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이건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되게 많이 했을 때 상대방이 이걸 되게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아한다고 하긴 좀 어렵다. 왜냐면 세상에 다 누구나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잘 들어주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흡수력이 좋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면 괜찮아. 내가 되게 말을 많이 하고 해도 어느 정도 이게 관계 유지가 되는데 약간 상대방이 좀 그런 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그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이런 거는. 그럼 되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금방. 저희 구독자들도 조금 피곤하긴 하겠네요. 대표님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 서로가 피곤한 상황이야 지금. 그럴 수 있겠네요. 대표님, 그럼 오늘 지낼수록 불편한 관계로 남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 찍어봤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사람 간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편해야 좀 서로 편하지 않나. 너무 일방적으로 나는 되게 불편하고 상대를 되게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런 관계는 오래 못 가고.